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요즘 미국은 대선 직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조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해를 개최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바이든 취임 전까지는 외교적으로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고 해도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에게 험담을 퍼붓는 정도였을 뿐 정작 공화당 소속 전임 대통령은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분명한 것은 시진핑이 눌러 길을 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번 양해를 통해 드러난 많은 정보들에 따르면 시진핑은 그동안의 압박에서 벗어나 활개를 펴는 듯합니다. 그의 말에는 내가 돌아왔다는 듯한 호기로움이 넘치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공개적으로 바이든 정부에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이며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바이든에게 전임 대통령처럼 경계선을 넘거나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왕이가 한 말입니다. 왕이는 미국이 걸핏하면 이른바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불안과 전란의 근원이라고 미국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 혼란의 근원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왕이 부장이 시은의 말이 아니라 시진핑의 비공개 발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발언의 일부 내용은 칭하이성 실현현의 허빈이라는 관리의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현지 매체에 게재된 이 발표문에는 시진핑의 두 가지 중대한 판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날 전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것은 미국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은 중국의 발전과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시진핑이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을 최대 위협으로 명시한 것은 공식 보도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하빈이라는 말단 관리의 발언이 처음으로 미국 시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중 간 공격과 수비의 형세가 역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전략의 변화는 대국들 간 경쟁에 있어서 전체 국민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시진핑은 자신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 장기 발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계획들은 모두 정보기술과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7개 전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번 2035 장기 발전 계획은 분명 2015년에 리크창이 제조 활성화를 위해 제창한 중국 제조 2025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중국은 제조 부분에서 선두를 노릴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유전자 재조합 같은 일련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전면적으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지난 9일 미-중 양국이 고위 외교 관리들의 알래스카 앵커리지 회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공과 일련의 이슈에 대해 직접 소통하고 있지만 양국 최고위 외교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샤키 대변인은 우리는 우려를 숨기지 않을 것이지만 협력할 기회도 찾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에서 2+2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회담이 성사된다면 미국 측은 블링컨 국무장관과 슬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리고 중국 측은
양제처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바이든이 취임 후 가졌던 첫 공개 발언과 블링컨 장관의 첫 대외 정책에 대한 발언과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공을 언급할 때 시종일관 도전과 협력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확립한 불신하고 검증하라는 기조를 포기하고 신뢰하고 검증한다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이든의 대중국 전략의 변화입니다. 바이든은 전직 대통령의 주동적 반격에서 벗어나서 수비와 반격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수비만 하고 반격을 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가 중공에 대해 제재나 규제, 디커플링 같은 실질적인 반격을 가한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공의 도전에 대한 대응책들은 모두 구두경고나 선언에 그쳤습니다. 이런 태도보다는 중공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중공이 어떻게 서방에 침투했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중공은 초안전이라는 무제한 전쟁 수단으로 작은 칼로 상대방을 찔러 피를 흘리게 하는 동시에 협상과 매수를 마취약과 진통제로 삼아 상대방이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피를 흘리게 힘을 잃게 하면서도 스스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만약 이전 정부라면 이 상황에서 중공과 접촉을 거부하고 협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취제와 진통제를 복용을 일단 중단해야만이 미국이 어느 곳을 칼에 찔렸는지 알 수 있고 또 이를 겨냥해서 치료와 반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공은 왜 폼페이오를 정오하고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공이 지난 수십 년간 사용해온 속임수가 들통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바이든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 회담에 참석하면서도 중국과의 고위급 접촉을 재개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도전과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미중 관계의 급소가 어디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